간밤에 미국 증시 보시면서 다소 좀 걱정하면서 오늘 아침을 맞이하셨을 텐데 오늘 우리 증시는 지금 양시장이 강하진 않아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상대적인 강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종목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우리 증시는 안 밀리네요. 그렇죠? 예,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짧아요, 또. 자, 제가 그래도 방송 경험이 있으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저기 하는 것 같아요. 해외 시장 약세의 국내장은 상대적 강세. 해외 시장 약세 요인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파웰 의장 연설 때 미국장 변동성 되게 세게 나온 거 가지고 한마디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걸 우리가 원웨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한쪽 방향으로만 밀렸다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지금은 파생 방송을 안 하고 주식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얄미운 사람들 얼굴이나 이름은 기억을 안 해버립니다. 그죠? 예, 좋은 사람들만 기억하고 싶어서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죠. 느낌이라는 게. 어제 연준 의원이 23시 타이밍,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시 타이밍부터 여기 윌리엄스라는 사람 여기 연설되어 있죠, 여러분? 예, 하여튼 뭐 미국장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어이가 없는 건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준 의원들은 FOMC 회의 일주일 전까지는 샬라샬라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지난번에 나온 그 고용 데이터 있죠, 여러분? 예, 그 고용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ISM PMI 그 데이터가 너무 강력하게 나온 그걸 빌미로 연준을 계속 압박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만 거의 다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도 이종복은 캐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 말은 다 소용없어요. 제가 작년 12월 달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경기 침체 얘기 쏙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실적 위주로 뭐 기사 나올 거다라는 얘기 한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때 실적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장 빼버리고 결국 실적 발표하면서 장 다 올렸습니다. 이번 FOMC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얘기하면서 미국장에 변동성을 주는 거고 진짜는 CPI입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들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봤자 다 소용없고 CPI 데이터가 나오고 파웰 의장의 선택, 연준의 선택, 그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대신 너무 안도를 하는 건 아니고, 그죠? 안도를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저들 얘기해봤자 그게 기회다, 그죠? 대신 그 시간까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좀 적극적으로 벌으라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보완하고 2차 전지 강세인데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선 이게 오늘 첫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방송에 앞으로 50에서 100%짜리가 나온다면 클라우드 기반의 보완이다.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1월 30일이고 그날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브리핑을 이 시간에 계속 해준 근거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고 27일 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처럼 말하는 것을 글로 다 적어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방송에서 보여준 화면. 요게, 그 다음에 요게 미스터 진단에서 보여준 보안 기업들. 요 정도면은 충분하죠, 여러분? 예. 이종복 방송은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미스터 진단도 중요하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해 주는 거예요. 그걸 서로 연결시키는 거죠. 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2차 전지가 강세인데 다른 쪽이 약한 게 아니고 저들이 특히 강하다. 여러분, 예, 특히 강하다. 그리고 단기간에 최근에 급등했던 주식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코멘트 몇 개 드린 거를 좀 잘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픈 베이스죠, 여러분? 예. 진짜 50%짜리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싸구려 주식들은 먼저 여러분들한테 언급은 줘도 이렇게 화면에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오픈 베이스 같은 주식 이 밑에 있을 때 저 당시에 그죠? 1월 27일이나 뭐 그죠? 예.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린 거고, 요게 일양이육 종가 올인 패턴 27일 딱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치기 시작하면서 날아가는 거고요. 오늘 시세 분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베이스가 날아가니까 이건 특징주. 링네트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핸디소프트가 요새 그로베어로 시세 분출을 하고 있고, 그들이 그 과에 속하는 주식들이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등락 혼조가 나오겠으나 계속 움직임이 양호할 거고, 2차 전지는 에코프로 또 얘기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건 매수 추천의 의도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특징주로 얘기했으나 어쨌든 잘 가고 있는데, 이쪽 2차 전지의 에코프로가 이렇게 세게 가면 결국은 다른 종목들도 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이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주식이 지금 지수가 지금처럼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때 이쪽으로 조정을 좀 받았어야,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뭐 매수하든 뭐 하든 하게끔 제가 방송을 했을 텐데, 이거는 에코프로가 날아가서 안 빠지고 있어서 오히려 열받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예. 어쨌든 제가 그냥 특징으로, 그리고 약간의 기술적 분석이 필요해서 지금과 같은 얘기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는 후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날아가더니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날아가니까 반드시 보안은 간다고 그랬죠. 보안이 오늘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어제 미국장의 본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쪽이 약세를 준 것도 보안주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줍니다. 예. 대신 저가 주고 50% 이상 터진 거니까 추격 매수는 저는 반대고, 항상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인 약간의 어떤 눌림목을 활용해서 관심을 보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제약주도 좋고요. 지금 제약주도 좋고, 오늘 장은 여기 지금 보면 솔리드가 움직임이 좋은 것도, 5G 기반형의 솔리드가 움직임이 좋은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그쪽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쪽하고. 유독 얘만 좋잖아요, 여러분. 얘가 미국 빅테크 기업과의 연관성이 있어서 유독 좋은 겁니다. 어쨌든 개별적으로 각 섹터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할 만한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은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그죠?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CS 윈드라는 주식 제가 풍력에서는 양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추 조정을 마무리한 모습이에요. 물론 거래량이 더 세게 붙어야 72,000원을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장은 지수는 박스권이고 종목이 계속 도는데, 그 도는 주식이 지금 수소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두산 퓨어셀이라고 요것도 지금 뚫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런 게 비단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시간에는 S 퓨어셀을 가끔 얘기했죠, 여러분. 퓨어셀 관련주. 그 다음에 범한 퓨어셀이라는 주식도 움직임이 좋고. 그래서 퓨어셀은 3인방으로 보세요, 여러분. 두산 퓨어, S 퓨어, 범한 퓨어. 지금 이쪽 퓨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는, 지수는 박스권, 다음 주 CPI에 대한 굵직한 이벤트는 대기하고 있으나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 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어줘야지 되는, 이건 전문가 입장으로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변곡점 다가오고 그런다고 해서 종목들이 저렇게 잘 가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안 가고 있는 대형주만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의 사명감이 아니죠. 주식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위험할 것 같을 때는 약간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그죠? 그리고 위험성이 좀 떨어질 때는 지수는 신경 쓰지 않고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그건 사명입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1월 말쯤에 여러 종목군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핵심이 또 클라우드 정보 보안 관련된 종목이다. 오늘 확실히 이렇게 그때 언급해 주셨던 종목군들 강한데요. 그러면은 이제 종목 팁 조금 더 얻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의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자, 오늘도 원래는 325 안착 정도를 얘기해 드리는 게 맞는데, 중국장이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중국 시장의 움직임이 좋아서 우리나라가 이거 보세요. 이게 5분 차트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파생 방송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토마토 사람들이 이종복을 하얀 와이셔츠 입은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냥 몇백 포인트가 단 1시간 만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변동성 장이죠.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캔들거리랑 이동평균선 위주로만 얘기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복잡한 것까지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중국 시장도 보시면은 60일선 언저리로 밀리니까 최근에 일주일 이상 급락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지지권에 오니까 하방 경직성을 주는 거하고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나스닥 시장이 지워졌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스닥은 지금이 기술적으로 저항권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국내장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장도 325 중심이에요, 여러분. 325에서 버팅기면 330 넘어가겠다는 얘기고 여기서 아래로 밀리면 320까지 밀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25 중심에 330과 320인데 이것은 작은 박스고 실질적인 중심가라고 하는 것은 317짜리입니다. 이 317을 깨고 밀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주식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주식시장의 방향이 달라지는 기준은 317의 지지 여부, 그 다음에 330의 돌파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330, 아래로 317이라는 지수를 얘기해 주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 단계. 거기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는 뭐 그들 맘이겠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너무 급등을 해버려갖고 이 종목은 정치 테마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자, 종목들이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화면에 종목을 넣기가 부담 갑니다. 대신 섹터별 순환매 전략을 또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말에 모든 게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겁니다. 맞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확정형을 쓸 때가 제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눈치를 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확신을 하는 단계가 이 종목은 그냥 가능성으로 보고 거기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의 확정형의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확신에 찬다. 확신에 차면 무조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원래 방송에서 무조건이라는 말을 쓰면 위험한 건데 자신이 있을 때 자신이 있고가 10번 이상 내가 심사숙고를 해갖고 그게 확정이 되면 저는 본능적으로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요 얘기 해주고 순환매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순환매를 노린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노림수. 노림수는 자신이 있을 때는 노림수. 그 다음에 확신에 찰 때 확신하고 3번 이상의 어떤 판단이 쓰면 지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최근에 이 종목 유튜브 제목을 보면 VOD 제목을 보면 지속이라는 말이 연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요것도 세 번째라는 말 드릴게요. 종목들이 너무 급등을 해서 종목명을 얘기하긴 그렇고 최근 제가 강조했던 그 섹터에서 섹터별 순환매 지속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토마토TV와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